네, 여러분, 1월 저녁입니다. 아주 벌써 밤이 이제 캄캄한 밤이 왔습니다. 국화가 아주 좋죠. 해도 많이 짧아지고 있습니다만, 이 국화 지금 조명 밑에서 아주 색깔이, 기가 막힌 색깔이 나왔습니다. 뭐라 그럴까요? 아주 젊은 청춘의 색깔은 아닌 것 같은데, 아주 적당히 성숙한, 숙성된 포도주 같은 느낌의 그런 아주 기가 막힌 색깔인데, 그것도 파란 또 잎들하고 어울려서 물을 자주 줘야 해요. 아주 예쁩니다. 자, 오늘의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아마 정규제 TV 시청자,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사시는 지역이 어디십니까? 제가 차례차례 이 하나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밌습니다. 아주 참 제가 딱한데요. 제가 얼마 전에 지방에 갔다가 지방에 한 TV에서 대선 관련 보도를 하는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지휘역들이 이제는 완전히 무슨 이런 표현이 좀 과격한 표현일 수 있는데요. 무슨 아귀들처럼 되어가지고 어떻든 대선에 한몫 장사를 하려는 아주 광분이라는 게 말이 아닌 정도로 광분을 해요. 그 지방 지역에 방송이었습니다만은 이번 기회에 우리가 이걸 얻어내야 한다 하고 아예 목록까지 발표를 하고 이런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대선 후보가 자기 지역에 왔는데 이런 걸 우리가 요구해서 받아내야 한다.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해요. 그래서 지역 언론들까지 이제는 완전히 소위 지역 이기주의에 함몰되고 함몰되었다 하는 느낌을 갖습니다. 이게 이제 지역 언론들이 이제 주체적으로 그렇다기보다는 예를 들어서 이제 어느 신문은 누구 대선 주자의 사실상 캠프 노릇을 하고 그렇다. 부산에 예를 들어서 무슨 신문은 완전히 누구의 캠프다. 또 어디 신문은 얼마 전에 지역에 갔더니 모 후보가 대통령 출마 선언을 하는데 젊은 기자들이 앉아 있다가 만세를 불렀다고 하더라. 이런 식의 그 얘기는 많이 듣습니다만은 이제 그렇게 되면 신문 기자가 말하자면 제정신을 못 가리고 똥오줌을 못 가리게 되는 거죠. 근데 그래서 제가 쭉 여러 가지 자료들을 좀 찾아봤습니다. 우선 10월 11일자 부산일보 한번 보시겠어요? 가덕 신공항 대선 공약의 채택을 촉구한다. 물론 이제 16일자 대구에서 발행되는 매일신문은 남북권 신공항을 중앙공약화해서 대선 로드맵 작성을 서둘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해공항을 가덕도로 이전하자는 대선 공약을 관철시키자 이런 걸로 되어 있고요. 부산시청 앞에서 열린 시민행동선언을 지지하는 그런 사설이었습니다. 그 시민행동선언이라는 조직이 있어서 이제 여기서 동남권 신공항을 이번 대선에서 만들어내라. 지금 대선 후보들에게 주어진 과제는 저마다 지역 논리를 현실적으로 지혜롭게 조정하는 장치. 라고 이제 이 사설은 주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번 대선을 빌미로 해서 이제 볼모로 잡고 뭔가 얻어내자. 이런 이제 주장을 하고 있어요. 광주일보, 제동 걸린 해저턴을 대선 공약에 포함시켜라. 남양 관광의 핵심 사업인 전남 제주 해저터널의 국책사업 선정을 위해서 반드시 대선 공약에 포함시켜야 한다. 호남 제주 간 해저터널 타당성 용역 조사 결과는 비용 대비 편익 비율이 1 미만이어서 사업이 추진되지 않았다. 그러나 단순한 경제성보다는 국가 균형 발전을 토대로 접근해야 한다. 그렇습니다. 기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매일신문, K2 등 군공항 이전을 대선 공약으로 못을 박자. 10월 10일자 부산일보, 고리 1호 폐쇄 대선 공약에 반영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 이런 것을 대전일보, 서해안 하이웨이 대선 공약에 반영해라. 평택 당진 태안 군산을 잇는 서해안 고속도로를 신설하고 인천 당진 평택 태안 군산을 잇는 연안 초고속 페리 노선을 신설해달라.
며 3개도 4개 지자체가 새누리당 등 여야 정당에 건의한 내용을 보도했다. 10월 19일자 광주일보 대선 캠프에 광주 전남 인물이 없다. 각 캠프 핵심 그룹에 광주 전남 출신 정치권 인사를 찾아보기 어렵다. 새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이 지역이 다시 변방으로 밀리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문재인 캠프에 일부 친노 성향 지역 인사가 있지만 핵심 그룹과는 거리가 있다. 파워맨이 없다. 안철수 후보 측에도 그렇다. 박근혜 후보 진영에도 이정현 최고위원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광주 전남을 기반으로 하지 않고 있어서 기대할 수 없다. 대선 후보 핵심 그룹에 지역 출신이 없다는 것은 지역 발전 차원에서 심각한 문제다. 참 지역 언론의 수준이야말로 심각한 문제네요.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10월 17일 매일신문 영일만 대교 건설은 포항의 꿈으로 끝나나. 이것도 대선 공약으로 요구하자. 지역 언론에 참 문제가 이런 정도인 줄은 제가 잘 몰랐습니다. 저희 신문 잘 안 보게 되니까 그런데요. 다소 그런 게 있다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만은 대통령 선거를 지역의 볼모, 지역 이기주의의 볼모로 잡고 한 건 얻어내자 하는 것이 이제 사실 이런 것은 양김 시대의 후유증입니다. 저는 아마 나중에 역사가 김종필이라고 하는 인물을 어떻게 정리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양김 시대에도 역시 이제 정치적 아주 좋은 말로 하면 균형자, 나쁘게 표현하면 뭐라 그럴까요? 아주 기회주의적인 그런 처신으로, 2인자의 처신으로 자의반 타의반 이런 말도 유행시키고 유명세를 탔죠. 결국에는 이분 덕분에 제가 직접 본인에게 물어봤어요. 왜 사람도 없는 허벌판인 오송에 경부고속철도 KTX 역이 만들어졌었거든요. 그게 김대중 정부 초기였습니다. 왜 여기에 역이 만들어졌습니까? 김종필 총리 때니까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왜 여기에 오송역에 역이 만들어졌습니까? 왜? 누군가가 해먹으려고 하는 것으로 제게 보였거든요. 인구가 없습니다. 그 당시 역이라고 하면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정도로만 한다. 이제 이렇게 되어 있고, 근데 오송이라는 지역에 역이 생겼어요. 아무것도 없는 허벌판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지금은 무슨 바이오 단지, 과학 단지 이런 게 좀 들어가 있습니다만 완전히 아무것도 없는 허벌판이었어요. 거기에 역이 들어갔습니다. 그제 하루는 JP에게 물어봤습니다. 여기에 왜 역이 들어갔습니까? 하니까 JP가 나는 모릅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속으로 참 할 말이 많았습니다만은 만화로 표현하면 땡땡땡땡 하고 괄호 열고 닫고 더 이상 자기가 나는 모릅니다 하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결국에는 청단위의 국가행정기구가 대전에 다 내려갔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양김 너희들이 정치 권력은 잡으니까 대전 충남도 해달라. 그럼 표를 몰아줄게 하고 DJP 연합을 하고 했더랬던 거죠. 그래서 서부벨트 연맹을 만들어내고 그러니까 정치 프로세스에 본격적으로 지역 이기주의가 들어간 것이 JP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행정수도라고 하는 일대 사기극이 나왔던 겁니다. 수도를 아예 충청도로 옮겨라 하고 볼모를 잡자 하고 이제 대통령 선거전에서 튀어나왔고 권력에 눈멀었던 노무현 당시 후보가 수도를 충청도로 옮기겠다 하고 행정수도를 충청도로 옮기겠다 하고 잡고 충청도 표를 조금 더 얻어서 이해창 후보였던가요? 일축하고 대통령이 되었댔습니다. 그야말로 대통령 선거전 전체를 지역 민원이나 자기 지역 이기주의에 말하자면 엮어서 볼모로 잡고 협상해서 관철시켰던 거죠.
그것 때문에 이제 DJP 연합 이후에 이제 맛을 보고 말하자면 소위 동서분단 시대에 충청권은 멍청도냐 하는 이제 논리로 대동단결해서 몰표를 주자 뭐 이런 논리로 해서 했던 것이 행정수도고, 사실 이 행정수도가 이제 옮기는 거 위헌이 되고 막 일부 행정부처를 옮기는 것은 합헌이 된다 하고, 또 헌법재판소라고 하는 데는 헌법재판소는 원래 뭐 정치지형의 그런 것을 따라가기 마련이어서, 그래서 이 정치라는 것은 국가의 이성을 만들어냅니다. 국가적 판단을 만들어내는 하나의 프로세스가 정치죠. 더군다나 국회의원 뽑을 때는 요즘 전부 국회의원들 보면 내가 중앙에 가서 이 지역에 다리를 따오겠다, 예산을 따오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원래 국회의원은 그런 것은 아니죠. 중앙의 일을 결정하기 위해서 우리 지역의 대표를 보내는 겁니다. 근데 지역의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 지역의 대표를 만들어서 중앙의 정치적 의사결정을 왜곡시키는 것을 지금 마치 국회의원을 뽑는 것처럼 되어 있는 게 지역의 말하자면 민심이죠. 또 수준입니다. 그 대통령 선거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노무현 정부 때 행정수도를 뭐 충청도로 옮기겠다고 하는 희대의 사기극을 해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물론 저는 예를 들어서 수도가 지금처럼 할 바에는 차라리 국회는 세종시로 보내는 게 좋겠다는 주장입니다. 국회의원들이 안 가려고 그래요. 근데 국회가 세종시로 가면 안 되나요? 오히려 행정부처하고 견제와 균형하는 관계니까 가까이 있을수록 좋죠. 행정부처들이 다 외교부 뭐 이런 거 빼고 다 내려가게 돼 있잖아요. 그럼 내려가라 이 말. 내려가도 좋다. 예를 들어 중국 같은 경우에 중국 사람에게 우리 조주현 기자가 유연히 한 번씩 그런 얘기, 중국 얘기를 해드립니다만, 중국 같은 사람, 중국 사람들에게 우리나라 행정수도 설명하면 웃습니다. 아, 야, 행정수도에서 서울까지 거리가 얼마나 되냐? 차로 2시간 정도 걸린다 그러면 중국 사람들이 반대수하죠. 왜? 북경 끝에서 끝까지 가는데 2시간 넘어 걸리거든요. 그 충칭시 외곽 지역까지 합치면 뭐, 서울이나 뭐 세종시나 사실은 한 구역이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중국 사람들에게는 우리나라 행정수도가 설명이 잘 안 됩니다. 근데 서울에서 대통령이 뜰 수는 없으니, 왜? 서울 수도권에 엄청난 인구가 모여 살고, 더군다나 그 수도권이 사실상 경제 수도인데 거기를 대통령이 자리를 비우게 되면 마치 북한에 대해서 서울은 포기하는 듯한 인상을 주므로 안 되는 것이죠. 그 사실 서울 사람들의 지역이기주의도 있습니다. 서울 사람들의. 세종시 충청도 사람들의 지역이기주의만 있는 것이 아니고 서울 사람들의 지역이기주의도 있어요. 그러나 어떻든 말하자면 행정수도로 옮기는 문제를 가지고 대통령 선거전으로 끌고 들어가서 그것을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한 다음에 그것을 관철시키고 표를 얻어서 매표를 했죠. 표를 말하자면 뇌물을 먹이고 표를 샀던 겁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그렇게 해서 이제 행정수도가 어떻든 결정이 되었는데, 제가 지난번에 세종시 가서 조그만 무슨 학술 행사 비슷한 걸 했습니다만은, 그쪽 사람들이 주장은 이거예요. 자, 기왕에 세종시는 얻은 거니까 이제 더 큰 걸 내놓으라고 요구를 하자. 당장 요구를 하면 뻔뻔하다고 얘기를 할 거니까 뭔가 좀 그럴듯하게 둘러서 요구할 게 없겠는가. 세종시를 제대로 된 도시로 만들어내라 하고 이제 슬슬 또 불을 떼는 중이죠. 실제로 매표, 투표 자체도 그렇죠. 뭐 어떤 신문이 재밌게 썼습니다만은 충청도 사람 행정수도 벌써 잊어먹었다. 그래서 뭐 박근혜 지지가 어떻다, 뭐 문재인 지지가 어떻다 이런 얘기가 벌써 나오잖아요. 지금 각 지역들이 조금 전에 제가 읽어드렸던 대로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부산일보 가덕 신공항 대습 공약으로 채택이다. 광주일보 해저터널 경제성 없다고도 했던 것인데 대선 공약에 포함시켜라. 이거 뭐 경제성이 문제냐? 국토균형발전으로 접근해야 한다. 말이 좋아서 국토균형발전이지 대통령 찍어줄 테니까 내놔라 이거 아니에요? 참 이렇게 되면 한국말이 더러워지는 겁니다. 지역균형발전을 토대로 접근해야 한다는 논리. 정말 한국말이 아주 더러운, 한국말은 거의 거짓말과 유사하게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문학적으로 표현하더라도 별 할 말이 없어지는 지경이 되죠. 대구메일 K2 등 군공항 이전을 대선 공약으로 못 봤다. 이거 기사로 나온 겁니다.
부산일보 고리로 폐쇄 대선 공약에 반영하라. 남북권 신공항 중앙공약화 대선 로드맵을 작성해라. 대전일보 서해안 하이웨이 대선 공약으로 만들어라. 광주일보 대선 캠프 핵심에 광주 전남 인물이 왜 없나. 매일신문 영일만 대교 건설은 포항의 꿈으로 끝나나. 김PD 이 나라 되겠어요? 이게 사설과 기사예요. 되겠습니까? 이래가지고 이 나라가. 대학교 무슨 서론문? 예? 대학교에 무슨 대자보 같은 거? 대학의 대자보도 이런 수준으로 쓰지는 않죠. 무슨 지역의 복덕방 수인이잖아요. 복덕방 아저씨. 내 이렇게 얘기하면 아마 복덕방 아저씨들이 화를 엄청나게 낼 겁니다. 근데 흔히 우리가 얘기할 때 말하자면 저작거리에서 술 먹고 하는 얘기도 술 먹고는 이런 얘기 할지도 모르죠. 근데 대통령이 뽑는데 온 지역 공약들 들고 나서 이렇게 볼모로 잡고 하잖아요. 왜? 재미 봤거든요. 야, 우리는 뭐냐? 다 내 나라 하니까 이제 노무현도 할 수 없이 혁신도시다 뭐 해야 돼. 중앙 무슨 연구기관 뭐 국공영 기업체 찢어가지고 온 전국으로 팔아먹었잖아요. 온 전국으로 팔아먹었습니다. 거기 가면 지역 혁신도시라고 해서 뭐 간판 달고 빨리 내 나라 뭐 해서 다 뜯어먹기 이제. 그 뜯어먹는데 맛이 들었죠. 그러니까 아예 이번 대선에서는 아예 그냥 지역 언론들이 나서가지고 대선을 볼모로 해서 뜯어먹자. 이번에야말로 이런 현안을 해결하자. 정치가 뭐죠? 우리나라 정치가 언제 이렇게 저질이 되었습니까? 사실 단 한 번도 품위 있어 본 적이 없죠. 그 이렇게 지금 저질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저질 퍼주기에 포위되어 있다. 국가 이성을 찾아가는, 국가적 선택을 찾아가는, 국가의 명운을 개척해가는 이런 가치는 전혀 없는 겁니다. 전부 지역의 볼모가 되고 전부 이해관계, 왜 우리 지역 사람이 없나, 왜 우리 동창이 없나, 지연, 혈연, 학연으로 그냥 머릿속이 꽉 차서 지연, 혈연, 학연으로 머릿속이 꽉 차 있죠. 그렇습니다. 이런 이제 언론들이 지역 수준을 반영하는 것이고, 뭐 언론들이 문제가 있습니까? 언론들은 독자의 수준을 반영하는 것이니까 독자의 수준을 반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정치는 점점 경쟁적으로 나빠지죠. 야, 충청도처럼 땡깡을 땡깡이란 말은 좀 그렇습니다만은, 충청도처럼 표를 주자, 몰아주자, 그리고 우리는 뭘 얻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뭘 빼앗아 갈까요? 근데 왜 또 MB 대통령이 뭐, 온 지역에 가면은, 뭐, 토목 대통령이냐고 그렇게 욕하더니, 요구하는 거는 전부 토목이에요. 참,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없죠. 전부 요구하는 건 다 토목입니다. 국가 이성은 온데간데 없고, 모든 국민들의 보편적 관심은 온데간데가 없고, 전부 이렇게 지역의 볼모, 직역의 볼모가 되어서 지연, 혈연, 학연을 다투는 그런 사회로 변질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게 이런 한국 정치를 천민민주주의라고 하지 않으면 무엇을 천민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겠는가? 과연 이것이 성숙한 민주주의인가 하는 데 대한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해봅니다. 확실히 한국 정치는 퇴행하고 있다. 퇴행하고 있다. 한국 정치는 전혀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퇴행하고 있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